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기초 영단어도 외우면서 문장 만드는 법까지 제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로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수업 끝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건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3초 안에 바로바로 이 문장을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begin, 마침 시작하다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begin. 네, 우리가 시작하다는 start로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start, begin 똑같이 시작하다는 의미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면 의미가 차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여러분이 기초해야 하는 정도에서는 이 두 표현의 의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쓸까 저거 쓸까 헷갈리는 것보다 뭐라도 빨리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학교는 9시에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chool begins at night. 가장 먼저 주어 동사, 주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이런 사물 아니면 뭐 형상 같은 것들도 물론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School, 학교는 begins, 시작합니다. 학교는 시작해요. 그 다음에 at night, 9시에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죠. 만약 주어 school로 꺼내지 않고 다른 걸로 꺼냈다면 문장이 좀 복잡해졌을 건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주어 사물로 그냥 가져와 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문장이 훨씬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School begins at 9. 한번 더 해볼게요. School begins at 9. 그래서 현재형, 단순 현재형으로 학교는 평소에 늘 9시에 시작된다는 걸 말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눈이 약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눈이 내리고 있지 않다가 it began, 눈이 시작한 겁니다. 눈이 내리기. 그래서 to snow를 붙였는데요. 이 동사 snow, 눈이 오다라는 거 앞에 to를 붙여서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오다, 시작하다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살짝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It began to snow.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It began to snow. 한번 더 해볼게요. It began to snow.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lightly, 아주 약하게라는 의미를 넣어서 의미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어도 말은 돼요. It began to snow. 눈이 내리기 시작했네. 거기다가 lightly라는 말을 붙여서 약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lightly라는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surprisingly, 놀랍게도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것들 ly 붙은 표현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가져오는 거 하나씩 외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게 많아질 거예요. 너무 한 번에 다 외우면 또 기억도 잘 못하니까 문장을 보면서 하나씩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It began to snow lightly. 나중에 겨울에 눈 올 때 이 표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대화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나의 대화 상황이다, 내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쇼는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하니까 1시간 후에 시작할 겁니다 라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죠. 네, 이런 대화 상황 여행 갔을 때 쓸 수도 있겠죠. 쇼 시작하는 시간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준비한 시간까지 도착을 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When will the snow begin? When will the snow begin?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will을 사용해서 will the snow begin? 이 쇼는 시작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원래 형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주어가 the show, 그 쇼는 will begin, 시작될 겁니다. 이게 원래 형태인데 질문, 우리가 의문문 만들면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Will the show begin? Will the show begin? 쇼는 시작됩니까? 라고 will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궁금하면 맨 앞에 when, 언제라는 말을 붙여주죠. When will the show begin? 네, 일단 헷갈리시면 이렇게 한번 조립을 먼저 해보셔도 되고요. 조립이 완성된 문장은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When will the show begin? When will the show begin? When will the show begin?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콘서트는 언제 시작되나요? When will the concert begin? 그 수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When will the class begin?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여러분이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대답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시간 후에 시작될 겁니다. It will begin in 1 hour. 대답은 it will begin. it이 the show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시작할 거예요. 언제요?
in 1 hour. 이니 안에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인데요. 시간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 지금으로부터 후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 in 1 hour. in 1 hour. 이렇게 완성되죠. It will begin in 1 hour. It will begin in 1 hour. 1시간 후에 시작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완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beginning입니다. beginning. 앞에 begin이 시작하다 라 쓰면 얘는 시작. 네, 명사 표현으로 됐고요. 뭐 초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크리스마스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에 눈 내릴 때 이 노래 들으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뭐 바깥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그냥 눈 내리는 이거 풍경 같은 걸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면서 노래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낭만적일 거예요. 거기서 시작,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문장 볼게요.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이 from 또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발 지점. 그래서 I'm from Korea. 저는 한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외국에 간 거죠.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Korea. 이런 표현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 Let's start. 시작해 봅시다. From the beginning. 시작점에서, 출발점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한번 더 해볼게요.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거 보면요. 우리는 그 영화의 첫 부분을 놓쳤어요. 좀 늦었으면 우리 앞부분 못 보고 중간부터 영화관에 볼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이다 라고 하면 영어로 we missed. miss가 놓치다 혹은 그리워하다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뭐 놓치다, 건너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we missed. 우리 놓쳤어. the beginning. 시작점을 놓쳤어. 어떤 시작점인데? of the movie. 그 영화의 시작점이야 라고 하고 있죠. We miss the beginning of the movie.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의미 생각하면서 We miss the beginning of the movie. 한국어로 하면 우리 놓쳤어. 뭘 놓쳤는데? 그 시작을 놓쳤단 말이야. 무슨 시작인데? 그 영화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한국어랑 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감각을 계속해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문장 많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We missed the beginning of the movie. 나중에 여러 번 하면 자연스럽게 We missed the beginning of the movie 쭉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라고 하니까 나 정신 차릴게. 정신 차릴게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t's just the beginning. 이 표현도 그냥 하나 통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막 영화 같은 데서 이건 시작에 불과해. 물론 뭐 이렇게 거대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제가 고된 노동을 할 때 이런 말들 한 번쯤 한 적 있거든요.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It's just the beginning. It's just the beginning. 같이 해볼까요? It's just the beginning. 그러니까 Let me pull myself together. 정신 못 차리고 하고 있다가 Let me라고 하면 내가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Let me, 여러분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성재원. 초등학교 때 맨날 자기소개하면 이 말 했거든요. 내가 뭐뭐 할게. Let me pull myself together. 요건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정신 차리다. Pull myself together. 그래서 let me를 붙여서 Let me pull myself together. 나 정신 차릴게. Let me pull myself together.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야. 정신 차릴게요. 이 두 가지 표현 사실은 다 외우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배운 표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1개, 그것부터 시작해서 1개, 2개, 3개, 4개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behind. 이거는 뒤에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저 뒤에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보통 단독으로도 사용되지만 동사 뒤에 붙여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당신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야,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나 봤다며. 그러니까 야, 너 바로 뒤에 있었어. I was right behind you. behind you라고 하면 너 뒤인데요. right 붙이면 바로 뒤가 됩니다.
뭐 뒤도 이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이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right을 붙이면 정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I was right behind you. 나 너 바로 뒤에 있었어. 과거형이니까 예전의 사실을 말해주면 되고요. 만약 현재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딨어? 라고 묻는다면 I am right behind you. 나 지금 바로 너 뒤에 있지. 이렇게 전화하면서 친구 뒤에서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시제는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 까먹었다라고 하면 behind you, right behind you 이 표현만 사용해 주셔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I was right behind you. 나 어디 있었냐고? 너 바로 뒤에 있었잖아. 친구끼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막 뒤에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야 너 어디 있었냐? 막 이렇게 뭐 어처구니 없이 나 바로 뒤에 있었거든? I was right behind you. 이런 상황에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이거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talk가 아니고요. 이야기하긴 하는데 behind my back. 내 등 뒤에서 이야기라는 거 뭐죠? 뒷담화를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talk behind 여기서는 my back이라고 했는데 뭐 사람은 my가 아니고 뭐 her, his 이런 식으로 뭐 남자 여자 바꿔줄 수도 있는데 나의 뒷담화를 하다라고 하면 talk behind my back. 일단 요 표현 외워주세요. talk behind my back. 그런데 여기서는 did를 붙여서 과거에 질문하고 있죠. 너 뭐뭐 했어? Did you? 너 뭐뭐 했어? Did you? Did you talk behind my back? 너 내 뒤에서 뒷담했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 대화 상황인데요. 저는 뱀을 무서워해요 라고 하니까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먼저 처음에 I'm afraid of 패턴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정말 자주 사용하는 I'm afraid of afraid of 강세가 뒤에 있다는 거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나 뭐 무서워. 나 뭐 두려워. I'm afraid of 그리고 뒤에 snakes 나 뱀이 무섭더라. I'm afraid of snakes 같이 이렇게 뭐 산 같은 데 갔을 때 뱀 나올 것 같아. 나 뱀 무서워. 이렇게 하니까 stay behind me stay 하면 머물러 있다는데 내 뒤에 머물러 있어. 내 뒤에 있어. 어우 든든하죠. Stay behind me. Stay behind me. 내 뒤에 있어. 내가 지켜줄게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거 외워두셨다가 아주 멋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I'm afraid of snakes. 혹은 다른 걸 무섭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I'm afraid of nothing.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뭐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서운 대상 넣어서 이것도 막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강의 듣다가 잠깐 멈추고 막 얘기해 보셔도 되고요. 끝나고 마음에 드시는 표현 적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believ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believe, 믿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다. 내가 믿을 때 I believe, 저 믿어요. 이거 유명한 신승우님의 노래도 있죠. I believe, 요거 들어가는 거. 네, 대충 아시겠나요? 자, 문장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게 믿겨져? Can you를 사용해서 또 뭐뭐 할 수 있어? Can you believe? 또 믿을 수 있어? That 그거를? 또 그게 믿겨져? 그거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that? 뭔가 놀라운 사건 이걸 믿을 수가 있나 싶은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Can you believe that? Can you believe that?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Can you believe that? 너 그거 믿어지니? Can you believe that? 상황 생각하면서 많이 얘기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또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난 네 말이 옳다고 믿어. 이 I believe 자체로 외워주시면 돼요. I believe, I believe 그 다음에 무엇이 믿겨지는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You have a boyfriend? I believe you have a boyfriend. 야, 네가 남자친구 있다고? 난 믿겨져. 이렇게 어떤 사실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You're right. 네가 맞아. 네가 옳아. 이거 동의해주는 표현입니다. I believe you're right. 에이, 너가 맞아. 난 네가 맞다고 믿어. 이렇게 아주 강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겠죠. I believe you're right. 네, 제가 만약 여러분 영어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요. 저와 함께 하시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I believe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힘이 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I truly believe. 그냥 I believe가 아니고 더 강력하게 가볼게요. I truly believe. 나 진짜로 진심으로 믿어. You can do it.
네가 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I can do it,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에이 네가 뭐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진짜 믿는다면 I truly believe you can do it, 나 진심으로 진짜로 믿어 네가 할 수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I truly believe, 여기까지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뒤에는 많이 쓰던 거죠. You can do it. 자, 대답해 볼게요. Thank you for believing me. Thank you for, 요것도 패턴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뭐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Thank you for. 네, 여기서는 believing me, 동사를 쓰려면 ing 형태로 써야 되거든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thank you 라고 해주셔도 괜찮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for 다음에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번엔 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고맙다고 했으니까 thank you for believing me, thank you for believing me,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는요, below, 아래에 있다인데요. 뭐 물리적인 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below average, 평균이 있는데 이거 아래 점수를 받았다. 네, 평균이 아니에요. 그보다 아래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I scored, 나 점수 땄어, 어떤 점수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below average, 평균 이하, 평균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I scored below average. 한 번 더 해볼게요. I scored below average. 두 번째 단어는요, 그의 몸무게는 정상 체중보다 작습니다. His weight is, 그의 몸무게는 뭐뭐입니다. 뭐죠? below normal, 평균, 보통, normal, 우리가 normal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normal 이게 아니고요, below normal. 네, 이 보통, 정상보다 아래가 됩니다. 네, 정상보다는 약간 뭐 보통보다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정상 체중 아래 정도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많이 얘기하죠. His weight is below normal.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돼요. below, below,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대화 상황 마지막으로 볼까요? 밖이 너무 춥습니다 라고 하니까 영하 15도예요. 영하가 뭐죠? 0도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 It's too cold outside. 이제 겨울 오니까 이런 문장 많이 얘기하겠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춥잖아요. 바로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It's too cold. 너무 추워요. outside. 바깥에 너무 추워요. It's too cold outside. 그러니까 It's 15 degrees. 15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영상 15도입니다. It's 15 degrees. 하지만 우리는 below zero. 0도보다 아래. 아, 영하 15도구나. It's 15 degrees below zero. 한 번 더 해볼게요. It's 15 degrees below zero. below와 어떤 표현을 넣어서 뭐뭐 아래에 있다. 네, 여러분이 마음에 드신 표현 있으면 넣어서 아래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버벅이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복습하면서 완벽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학교는 9시에 시작합니다. 시작하다 begin을 사용해서 School begins at 9. 한 번 더 해볼게요. School begins at 9.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은 beginning. 그래서 It's just a beginning. 이건 외워주세요. It's just a beginning. 아, 시작에 불과해. 이런 느낌이 되죠. 세 번째, 내 뒤에 있어. 네, 이 뒤에 있단 말은 behind죠. 그래서 stay behind me. 한 번 더 해볼게요. Stay behind me. 멋있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난 네 말이 옳다고 믿어. I believe you're right. 한 번 더요. I believe you're right. 영하 15도예요. It's 15 degrees below zero. below 아래 있다. below zero 영하란 말이 되겠죠. 문장 다시 해볼까요? It's 15 degrees below zero.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필수 패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 used to, 나 뭐뭐 하곤 했어.
이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만약 지금 제가 살이 좀 붙었는데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굉장히 날씬했었다면 저도 날씬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뭐였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느낌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패턴 배우면 이런 문장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끝날 때 10가지 패턴 배운 다음에 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제 주변에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 담배 피우라고 물으면 나 예전에 담배 폈었어. 지금은 안 피지만. 이런 느낌을 간단하게 I used to smoke. 한국어로 좀 얘기하려면 길죠? 영어는 used to 하나만 사용하면 됩니다. I used to smoke. I used to smoke. 혹시 누가 Do you smoke? 라고 물어보면 스모크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I used to. I used to. 질문이 확실하면 그냥 I used to만 사용해도 사실은 예전에 그랬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만약 대답한다. I used to smoke.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used to smoke. 만약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예 담배를 핀 적이 없으니까 I don't smoke. 저 담배 안 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저는 교사였습니다. 만약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은퇴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교사가 아니고 예전에 교사였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 used to be a teacher. 먹고 마시는 동작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비동사 활용하셔서 어떤 직업이나 상태를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be a teacher. 만약 현재 강사하면 I am a teacher.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I was a teacher도 물론 나 교사였어요 라고 과거를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안 그렇다는 걸 더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I used to be a teacher. 아이고 나도 선생님이었지. 아마 정년퇴직하신 분이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서 추억에 젖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바로 저는 날씬했습니다. 제가 예로 들은 문장이죠. 지금 저도 한 10kg 정도 쪘는데요. 예전에 진짜 날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봅니다. I used to be slim. 슬림하다라는 말은 한국어처럼 많이 사용하죠. 날씬한 사람을 보통 slim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키니는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스키니는 빼짝 마른 거 있잖아요. 진짜 모델분들처럼 이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거라고 해서 칭찬처럼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슬림 정도가 날씬한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I used to be slim. 저도 10년 전, 1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약 5년 전엔 제가 한 68kg 정도여서 슬림했었는데 지금은 10kg가 쪄버렸습니다. I used to be slim. 이제 빼야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피아노를 치곤 했어요. 이것도 저와 관련된 문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피아노 굉장히 열심히 쳤었거든요. 체르닌 30번까지 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연습하기가 싫어서 그만둔 다음에 손이 굳어서 이제 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I used to play the piano. 덩어리 두 개만 꺼내면 돼요. I used to 하나, play the piano 하나. I used to play the piano. I used to play the piano.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훨씬 얘기하고 그럼 들을 때도 더 편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피아노를 아련하게 바라보면서 I used to play the piano. Good.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저는 원래 머리가 길었어요 라는 의미고요. 이 여성분들 중에 머리가 길다가 싹둑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긴 머리 부럽다. 그리고 영어로 I used to have a long hair.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have 동사를 활용할 수 있죠. have a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머리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 used to. I used to로 과거를 회상한 느낌 계속 떠올려 주세요. 너무 기계적으로 I used to 하는 것보다 I used to 이렇게 발연기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I used to have a long hair. 나도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네, 너무 이상한 생각을 들었는데 5년 전 생각하니까 나도 저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고,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I used to think so.
여러분들이 미니멀 영어를 만나기 전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 안 돼. 영어를 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어떻죠? 에이, 재밌게 즐기다 보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면서 으이구 하면서 I used to think so.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어. I used to think so.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think so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I think so too.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반대야. 안 해. 이 두 가지 리액션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I think so too. I don't think so. 이것도 함께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는 파리에 살았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은 파리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유학한다고 내가 한 3년간 살았지. 파리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I used to live in Paris. 내가 지금 파리 살면 I live in Paris. 현재형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과거형이면 I lived in Paris. 파리에 살았어. 그런데 더 강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딴 데 살고 있는데 예전에 살았었지. I used to live in Paris. 이 감상에 젖으면서 혹은 파리에서 나쁜 경험을 하고 오셨다면 I used to live in Paris.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서 일했었어요. 예전 회사 앞에 가면서 아직 회사 잘 되네? 나 여기서 일했었는데 지금은 딴 일 하고 있지.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I used to work here. work here, 여기서 일하다. live here, 여기서 살다. 이렇게 배운 표현들을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기, 영어로 프리토킹.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배웠던 표현을 약간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일했던 것 오면서 I used to work here. 예전에 살았던 것 오면서 I used to live here.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도 예전에 커피를 자주 마셨어요. 네, 커피 제 주변에도 하루에 막 2-3잔 이상 마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거나 잠이 안 오고 이러면 커피를 거의 못 마시더라고요. 그럴 때 아련하게 I used to drink coffee often. 나도 종종 자주 커피를 마시곤 했지. I used 다음에 drink coffee. drink coffee.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내가 아는 덩어리 많을수록 많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정립해 간다는 생각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까먹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킬 수 있게 제가 문장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나오는 곳마다 계속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I used to drink coffee often. 종종 자주 커피를 마시곤 했었지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는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를 가지고 있다가 팔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I used to have a car. 친구가 차 타고 여행 다니는 거 보면서 아이고, I used to have a car. I used to have a car. 가장 기본, 저는 차가 있습니다. I have a car. 저는 차가 없어요. I don't have a car.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차 없어요. I used to have a car. 내가 원하는 표현들 적재적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쭉 했던 문장들 잘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 안 나면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I used to. 뒤에 거 헷갈리면 일단 얘기 안 해주셔도 괜찮고요. 막 제스처로. 만약 테니스 치곤 했었지라면 I used to. 이렇게만 하셔도 약간 스무고개처럼 맞출 수 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점점점 명확하고 선명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I used to smoke. 한 번 더요. I used to smoke. 저는 교사였습니다. I used to be a teacher. 한 번 더요. I used to be a teacher. I used가 꿈에서도 나올 수 있게 계속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날씬했습니다. I used to be slim. 한 번 더요. I used to be slim. 저는 피아노를 치곤 했죠. I used to play the piano. 한 번 더요. I used to play the piano. 저는 원래 머리가 길었습니다. I used to have a long hair. 저도 한 번쯤은 머리를 길러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I used to have a long hair.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I want to have a long hair. 이렇게도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이거 표현이 그대로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계속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죠. I used to think so. 두 가지 리액션 표현 I don't think so, I think so도 함께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I used to think so. 저는 파리에 살았었어요. I used to live in Paris. 한 번 더요. I used to live in Paris. 만약 저는 I used to live in 울산. 울산에 살았는데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예, 과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도 살았었지. 나에게 맞는 문장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여기서 일했었는데 I used to work here. 예전 직장 바라보면서 I used to work here. 저도 예전에 커피를 자주 마셨어요. I used to drink coffee often. 한 번 더요. I used to drink coffee often. 저는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는 I used to have a car. 한 번 더요. I used to have a car. Good.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초 영어 단어를 문장과 대화상으로 확실하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를 활용하시면 이런 문장들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 목표가 다양한 문장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바로 즉시 꺼내는 거잖아요. 네, 이를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반복 연습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best입니다. 우리가 best는 뭐라고 하죠? 최고의, 이 최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좋은 건 good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best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I like spring the best. 이 표현입니다. 자, 그냥 I like the spring.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계절을 말하는 건데요. 봄도 좋고요.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The best를 붙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한다. 최고로 좋아한다를 말하고 싶은 거죠. I like the spring the best. 끝에 the b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I like the spring the best. 한 번 더 해볼게요. I like the spring the best. 좋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제임스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James is my best friend.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가 다양하게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친한 한 명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때 best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James is. James는 뭐뭐입니다. 어떤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 비동사 is가 등장했죠. James is. 누구라고 하고 있죠? My best friend.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최고의 친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 이름 넣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이 문장 하면 James is my best friend. 만약 마이크가 가장 친한 친구라면 Mike is my best frie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화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일까지 너 끝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최고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밑에 거부터 보면요. I will do my best. 네, 우리가 생활 영어 표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데요. I will do. 할게요. My best. 나의 최선을.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일을 시키거나 어떤 부탁을 할 때 저는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I will do my best.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외워주는 걸 추천해드려요.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이런 표정과 상황을 기억하면서 함께 외워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요. Can you finish it by tomorrow?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너는 할 수 있니? Can you?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것을 끝내는 거죠. Finish it. Can you finish it? Can you finish it?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끝낼 수 있니가 아니라 by tomorrow.
내일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by가 어떤 데드라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내일까지 끝내달라고 말한다면 by tomorrow, 딱 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씩 다시 꺼내볼까요? 너는 할 수 있니? Can you? 그것을 끝내다 finish it, 내일까지 by tomorrow. 연결해보면 Can you finish it by tomorrow?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자막 안 보고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일까지 끝낼 수 있어요? Can you finish it by tomorrow?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will do my best. 네, 이건 여러분들께서 잠깐 멈추시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한 번 더 복습할 때, 강의 한 번만 들으실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들을 때 이렇게 멈추고 해보고 다시 내가 답을 보면서 확인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바로 better입니다. 자, 우리가 best는 가장 좋은 거고요. 그냥 좋은 건 good. 그 중간에 있다고 보는 게 바로 better인데요. 더 좋은 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저것 있을 때 이게 제일 좋아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거보다 더 좋아. 이거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럴 때 better를 사용합니다. 어떤 문장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은 I have a better plan. 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계획을 막 말하고 있다면 야, 내가 더 좋은 계획이 있어. 그것보다 더 좋은 거죠. 물론 이것도 좋지만 내가 더 좋은 거. I have a better plan. better, 더 좋은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내가 더 좋은 계획이 있어. I have a better plan.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는 뭐라고 할까요? I have a better idea. 이런 식으로 뒤에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더 좋은 계획 갖고 있어. 다시 한번 뭐라고요? I have a better plan. I have a better plan.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어떤 책이 더 좋습니까? 책이 쭉 있는데 뭐부터 읽을까? 어떤 책이 더 좋아요? Which book is better? 여기서 which는 두 개 이상 중에 고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것이라는 의미고요. 뒤에 명사 표현 붙여서 which book, 어떤 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책이 더 좋습니까? Which book is better? Which book is better? 어떤 책이 더 좋아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대화 상황 다시 한번 보는데 자막 없죠? 여러분이 잠깐 멈추시고 해보셔도 되고요. 나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럼 같이 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늦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이 표현은 외워주시면 돼요. 우리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이런 속담 같은 표현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사람들한테 입으로 전해지는 표현들, 이거는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Better late, 늦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네요. 뭐보다요? Than never, 절대 안 하는 것보다. 강한 부정 우리가 never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사실 늦는 게 낫잖아요. 영어 공부도 그렇죠. 제가 만약 나는 어릴 때 영어 공부 안 했으니까 나는 평생 포기할래,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영어 스피킹 코치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23살인가 4살 때 본격적으로 말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막 혼자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됐던 문장, 바로 Better late than never. 그래,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했죠. 다시 해볼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우리가 1등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함 없이 영어를 사용할 정도라면 늦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Better late than never.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맞아요. 자, 뭔가 동의할 때 OK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강하게 바로 그거죠, 맞아요 라고 하면 exactly. 자, 이렇게 리액션 표현 중에 그냥 OK가 아니라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다양한 표현들 기억해 주시면요, 나중에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럽게 될 겁니다. 한 번에 다 외우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것부터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돼요. 오늘 배울 건 뭐죠? exactly. 아주 동의하는 내용이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미니멀 영어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던데,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면 되죠? exactly.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ge is just a number. 제가 여러분에게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 숫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age is just a number. 사실 저희가 1등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ge is just a number.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뭐 사실은 원어민만큼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정말 유리하고요. 네, 그때가 낫긴 하지만 뭐 내가 영어를 특기로 삼아서 엄청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행 정도 혹은 생활에 불편함 없게 영어가 발목 잡지 않게 하려면 이 말이 맞습니다. Age is just a number. Good.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between 이란데요. 이거는 두 개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빌딩과 빌딩 사이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나 지금 백수야 라는 표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I'm between jobs 라고 합니다. 일과 일 사이라는 게 뭐죠? 내가 일을 하고 그 사이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I'm between jobs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도 일을 잠깐 쉬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m between jobs. I'm between jobs. 한 번 더 해볼게요. I'm between jobs. 나 지금 백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식사 시간 사이에 뭘 먹지 마. 뭐 주변에 그런 친구들 꼭 있잖아요. 간식 많이 먹고 밥 제대로 안 먹는 친구들.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 보면 맨날 혼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Don't eat. 먹지 마. 먹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강세는 앞에 주시면 좋아요. Don't eat. 먹지 마. 어떨 때요? Between meals. 식사와 식사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 사이에 먹지 말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개 사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사라든지 직장, 일 같은 표현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의미단위 잠깐 나누면요. Don't eat. Don't eat. 이거 먼저 나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between meals. 식사 사이.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있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Don't eat. Don't eat. Don't eat. Don't eat. Between meals. Between meals. 점심, 저녁. 그래. Between meals. 저도 이렇게 혼잣말 하면서 외웠는데요. 네, 모든 문장은 다 하면 조금 힘들겠지만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이렇게 좀 긴 문장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eat between meals. 이렇게 해줄게요. 자, 대화 상황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너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니까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나와 너, 우리가 되겠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영어로 해볼게요. 첫 번째, What's the matter with your people? What's the matter with you? 라고 하면 너한테 무슨 문제 있어? 무슨 일 있어? 보통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너가 아니고 너네들이라고 하면 you people 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 you라고 해도 너네들이란 표현이 되긴 합니다. 근데 조금 구분해주고자 you people 사용했어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people?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people?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Nothing happened between us. Nothing, 어떠한 것도 happened,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Nothing을 사용하면 부정해 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아니야.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Nothing happened. 한 번 더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 사이죠? Between us. 우리 사이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는데? Nothing happened between us.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고요. 뭐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연인 사이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이가 될 수 있겠죠. 네, 나에게 맞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바로 bicycle입니다. 자전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bicycle. 딱 보면 사실 이런 명사 표현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 한국말로 자전거인데 영어로 bicycle, 1: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은 좀 더 내가 잘 외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자전거 바이스클이 아니고 이 자전거 형상을 생각한 다음에 bicycle, 그리고 더 좋은 건 문장으로 보는 거죠. 첫 번째는 Do you have a bicycle? 자전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자전거로 어떤 모험이라기보다 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전거 없는데 혹시 빌려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전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Do you have a bicycle?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죠? 저 자전거 없어요. I don't have a bicycle. 질문이 있으면 답변도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께서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질문이 나왔다. 그럼 대답해 보는 거죠. I don't have a bicycle. Of course, I have a bicycle. 이런 식으로 뒤에는 똑같고 앞에만 살짝 변형을 주면서 의문문, 부정문, 평서문 연습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 있으세요? Do you have a bicycl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저는 자전거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자전거 사세요 라고 하면 I can afford to까지 해볼게요. I can afford to. 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패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살 여유가 없다거나 여행을 갈 여유가 없다거나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거 보통 뭐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금전적 여유를 보통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I can't afford to. 할 수 없다니까 I can't. 강세를 좀 줬어요. I can't afford to. I can't afford to. 그 다음에 buy a bicycle. 자전거를 구입하다라는 표현이죠. 나 자전거 구입할 여유가 없어. I can't afford to buy a bicycle. 자전거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 상황 다시 볼게요. 자,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어떤 능력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이죠. 저는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연습하는 느낌으로 이런 문장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씩 해보면요. 처음에 Can you ride a bicycle?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Can you를 활용해서 뭐뭐 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Can you? 혹은 부탁이나 요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뭐뭐 해줄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두 가지 의미 모두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Can you ride a bicycle? 자전거 타줄 수 있어요? 보다는 자전거 탈 수 있어요가 잘 어울리겠죠. 맥락으로 봐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Can you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타실 수 있나요? 한번 더 해볼게요. Can you ride a bicycle? 네, 뭔가 자전거 타러 놀러 가는데 못 타는 사람은 빌려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Of course, I can ride a bicycle. 자, 이걸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할 줄 아나요? Can you speak English? 한 번 더요. Can you speak English? 자, 제가 물어본 거는 영어를 할 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잘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I can speak English. 자, 잘하는지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면 그냥 I can speak English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혹시 조금 겁난다. 그러면 a little English. 조금 할 줄 알아요. 이 정도. 네. No, I can't.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실 줄 아는 건데 조금 아직 낯설고 조금 더 숙련도가 부족한 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독일어 할 줄 아세요? 아랍어 할 줄 아세요? 이거는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할 줄 알아요. 이 정도 느낌인 거죠. 자신감이 언제나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big입니다. 큰 걸 말하죠. 여기 강아지 보세요. 사람보다 크잖아요. 지나가다 이런 강아지 보면 진짜 깜짝 놀라는데 네,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는 거 큰 거 있으면 big, big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문장 보면요. It's not a big deal. 사실 이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표현들이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I will do my best. 이런 것과 같이 생활 영어 표현으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별일 아니야. 갑자기 소리가 쿵 나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너 문제 있어? What's the matter with you? It's not a big deal. 에이, 별거 아니야. It's not a big deal. 강세 주면서 천천히 해볼까요?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별거 아니야. It's not a big deal.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발연기 섞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다른 표현 볼게요. 저는 대도시에 삽니다 라고 할 땐요. I live in a big city. 그냥 city가 아니고 big city. 서울 정도면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제 고향인 울산도 좀 큰 도시, 광역시니까 big city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큰 도시라고 할 때는요. big cit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은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는 것들, 그냥 책은 book, 큰 책은 big book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주변에 뭐 큰 남자애 보고 빅보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아주 큰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당신에게는 얼마나 크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걔 나만큼 커. 네, 그러면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뭐 크다 해도 한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저만큼 크면 이렇게 두 팔을 펼쳐야 되잖아요. 영어로 한번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ow big is your dog? how에다가 다양한 형용사나 부사를 넣을 수 있는데요. How old?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거는 가격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죠. 혹은 how many? 셀 수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건요. How big? 얼마나 큰지 물어보고 있죠. 얼마나 커요? Is your dog? 당신의 개가 말이에요. 야, 네 개 얼마나 커? 너 개 크다고 들었는데 진짜 얼마나 크니? How big is your dog? 한 번 더요. How big is your dog? 이러니까 He's as big as. 자, as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as 용법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요.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제가 문장 연습하면서 이제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My dog is big 혹은 이제 남자이면 He is big. 그럼 크다죠? 크다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네,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딱 지정해 주는 겁니다. I am. 내가 뭐뭐 한 만큼 크다. 나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As big as. big에다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기본 표현은 He is big. 하지만 나를 갖다 대면서 나만큼 크다라고 비교를 해준다면 He is as big as I am.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뭐 me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철수나 영희 같은 이름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그는 나만큼 커. He is as big as I am.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 중에 5개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문장이죠. 네, 연습하는 단계니까 좀 헷갈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면 하나씩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어로 뭐죠? I will do my best. 헷갈리시면 살짝 보고 하셔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I will do my best.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는 영어로 I have a better plan.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a better plan.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Nothing happened between us. 한 번 더요. Nothing happened between us. 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I can ride a bicycle. 한 번 더요. I can ride a bicycle. 저는 대도시에 삽니다. I live in a big city. 한 번 더. I live in a big city. 네, 이렇게 한국어, 영어 변환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원어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필수 패턴 I'm used to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used to, 요 M을 빼고 I used to라고 하면 나는 예전에 뭐뭐 하곤 했어.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하곤 했었던 그런 일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이 표현 중에 하나예요. I am used to. M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진 거 많죠? 영어 공부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핸드폰이 처음에 어려웠지만 사용하다 보면 핸드폰에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익숙한 건요. I'm used to. 뭔가 익숙한 걸 얘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 바로 나오시면 가장 좋아요. 뭐더라가 아니고 I'm used to.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 그의 농담에 익숙해지고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지고 일찍 일어나는 거에 익숙해지고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문장을 포함해서 제가 10가지 문장 가져왔거든요. 계속하고요. 특히 I'm used to를 오늘 30번 이상 얘기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할 때는요. 또 즐겁게 따라하면서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저는 익숙합니다. 사실 이 표현을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영어로 하면 I'm used to it.
뒤에는 익숙한 대상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명사 표현, 뭐 그 책이라던가 그것이라던가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I'm used to it. 나 그거에 익숙해졌어. 아마 이 상황에서, 이 맥락에서 그거는 뭔지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손으로 가리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에 나 요즘 테니스 치고 있어. I'm used to it. 내가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이 동작에 익숙해졌어. 이 동작이 뭐였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I'm used to it. I'm used to it. 바로 나오시면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used to it. I'm used to it. 마지막 한 번 더. I'm used to it. 굉장히 뭔가 익숙해졌다는 느낌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촬영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도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촬영하면 조금 힘든 거는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익숙해서 하는데 막 너무 힘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엄청 힘들지 않고 조금, 네, 왜냐하면 카메라 보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I'm used to it.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저는 그의 농담에 익숙해졌어요. 막 이상한 농담하면 처음에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 듣다 보면, 네, 무슨 얘기할지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I'm used to his jok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크, 이런 말을 우리가 농담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어처럼 얘기할 때 조크 이렇게 이 멜로디 전혀 없이 조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joke. 이렇게 강세를 조금이라도 주시면 훨씬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쉬울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농담들이라고 하면 s를 붙여서 joke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m used to his jokes. 그래서 막 이상한 농담을 하고 있는데, 야, 너 괜찮아? 어떻게 같이 다녀? I'm used to his jokes. 얘 농담 익숙해. 이제 하도 많이 들었더니만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아. I'm used to his jokes.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저는 추위에 익숙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추위에 익숙하지 못한데요, 예전에 군생활 한다고 저기 최전방에서 저는 GOP에서 근무했거든요. 거기는 진짜 살을 내는 추위에 밤새도록, 매일같이 밤새도록 서 있어야 되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영어로 I'm used to the cold. 그 추위라고 해서 cold를 가져왔습니다. I'm used to the cold. 한번 더 해볼게요. I'm used to the cold. 그리고 고향 울산과 뭐 조금 다르게 서울이 좀 더 춥더라고요. 생활하다 보니까 I'm used to the cold. I'm used to the cold. 이렇게 내 상황을 생각하면서 외워주시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들로 계속해서 한번 끼워 맞춰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저도 20살까지 혼자 살지 않다가 한 10년 정도 이상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I'm used to living alone.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동사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요,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 사용하는 거에 I'm used to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는 복잡하잖아요. 동사 ing 사용하는 거에 에이 모르겠다. I'm used to it.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I'm used to living alone. 나는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졌어. 나 그냥 다르게 만들어 볼래. I live alone. 나는 혼자 살고 있어요. I don't live alone. 나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I want to live alone. 저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죠. 네, 그래서 계속 배워가는 만큼 이게 쌓이잖아요. 요거를 계속해서 휘저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도 이렇게 그냥 넣지만 않잖아요. 이렇게 섞어야 또 맛있잖아요. 영어도 이 맛있게 조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은요, 저는 바닥에서 자는 거에 익숙해요. 네, 친구, 조금 어려운 친구를 우리 집에 초빙했다면 너가 침대에서 자. 나 바닥에서 자는 거 익숙하거든. 괜찮아. 나 바닥이 좋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조금 낯선 친구라면 이렇게 해주고요. 친한 친구라면 당장 바닥으로 가. 내가 침대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하면요, I'm used to sleeping on the floor. 네, 자는 거는 slee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동사는 ing 형태로 sleeping 이렇게 바꿔줬고요. 바닥이라고 할 때는요, on the floor.
보통 이렇게 접촉하는 것들을 on으로 표현하거든요. 뭐 바닥이라던가 거리라던가 두 발로 접촉해서 걸어 다니는 공간들, 이거는 보통 on을 많이 사용해서 on the flo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leeping on the floor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문장이 길어서 한 번에 따라하기 힘들다 그러면 나눠서 연습해 주세요. I'm used to, I'm used to, I'm used to. 이 상태에서 sleeping on the floor, sleeping on the floor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I'm used to sleeping on the floor. 약간 연기를 섞어 본다면 Oh, it's okay. I'm used to sleeping on the floor.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에 익숙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I'm used to getting up early. 네, 덩어리 표현 제가 많이 알면 좋다고 한 게요. 패턴 I'm used to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표현 get up early를 형태를 바꿔서 넣으면 끝나는 거죠. 일어납니다. get up.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get up. 네, 여러분 내일 잠에서 깨실 때 혹은 아침에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자고 있다가 깨신다면 바로 get up, get up.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 get up early. 늦게 일어났다. get up late. 이렇게 덩어리로 먼저 얘기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게 좀 확장되면 I got up early. 과거형을 사용해서 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일어나셨다고요? 괜찮으세요? It's okay. I'm used to getting up early. 이런 식으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연기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used to getting up early. 연습할 때 천천히 가셔도 되고요. 의미 단위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은 5번 같이 해볼까요? I'm used to getting up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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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크게 벌리면서 다시 해볼게요. I'm used to getting up early. 어느 순간 입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을 건데요. 이때 다시 한번 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 해볼게요. I'm used to getting up early. 5번 정도 한 우리가 10초, 15초 정도 들었나요? 이 정도만 투자해도 훨씬 더 입에 잘 붙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만큼 많이 얘기한 만큼 표현이 입에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저는 매일 영어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요. 미니멀 영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영어 공부하시거나 매일 저녁마다 하시고 계신 거 맞죠? 그래서 아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이러면 영어 공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달려도 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결국 잘할 수 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I'm used to studying English every day. 저는 영어 컨텐츠를 찍는 거에 익숙해졌고 여러분은 영어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졌고 최고의 조합 아닙니까? 네, 제가 올린 지 한 2, 3년 정도 이상 됐는데요. 네, 계속해서 우리 익숙해지고 영어를 잘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m used to studying English every day. 한 번 더요. I'm used to studying English every day. 굿,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부정의 느낌이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저는 맥주 한두 잔 딱 즐기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 부어라 마셔라 하면 너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잘 못하게 됐어요. 영어로 하면 I'm not used to drinking so much. 자, 그냥 drink라고 해도 우리가 마시다란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drink. 이건 입을 약간 모아주기 때문에 드가 아니고 약간 주처럼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 drink. drink so much. 정말 많이 마시는 걸 말해요. I'm not used to. 나 익숙하지 않아. I'm not used to. 익숙하지 못해. drinking so much.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나 그거 못해. 네, 제 마음에 딱 맞는 문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술을 많이 마시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익숙하다. 나 자주 마신다. 라고 하면 I'm used to drinking so much. 이렇게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이 문장을 준비한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는지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얼마든지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때는 정확성,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한가,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신감, 유창성, 일단 이것부터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와 같은 비슷한 성향인 분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not used to drinking so much. 저와 반대인 성향은요, I'm used to drinking so much. 가능하지,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저는 일찍 자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네, 요즘은 저도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전에 새벽 2, 3시에 맨날 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I'm not used to going to bed early. 네, 이렇게 자러 가는 거를 go to bed라고 합니다. 피곤하다, 자러 가야겠다. go to bed, go to bed. 여러분 자러 가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go to bed, 일어나면서 get up. 네,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다시 복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m not used to going to bed early. 이번에는 going to bed에다 early를 더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죠. 일찍 자러 가는 걸 말했습니다. 가끔씩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not used to going to bed early. 혹은 여러분이 매일같이 9시에 자러 가서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 I'm used to going to bed earl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혼자서 일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익숙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못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 들이면 또 잘하거든요. 네, 예전에 문화센터 수업할 때도 새로운 분들 계속 오시는데 또 즐겁게 했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는 또 오프라인 수업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면 또 에너지를 제가 받아오기 때문에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I'm not used to being around new people. be around라고 하면 비동사, 어떤 상태인데 둘러싼 상태, 이렇게 어울린다라고 할 때 be arou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ng 느낌 줘서 being around new people, 새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I'm not used to being around new people. 한 번 더요. I'm not used to being around new people. 마지막 한 번 더. I'm not used to being around new peopl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겠지만 한 번 더 살리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까먹으면 한 일주일 뒤에 또 같은 강의를 2번, 3번 반복하는 것도 저는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딱 익숙해요. I'm used to it. 한 번 더요. I'm used to it. 저는 그의 농담에 익숙해요. 이제 괜찮아요. I'm used to his jokes. 한 번 더요. I'm used to his jokes. 저는 추위 괜찮습니다. I'm used to the cold. 한 번 더요. I'm used to the cold. 저는 혼자 사는 거 이제 익숙합니다. 저 10년 차거든요. I'm used to living alone. 한 번 더요. I'm used to living alone. 저는 바닥에서 자는 거 괜찮아요. 진짜 익숙해요. I'm used to sleeping on the floor. 한 번 더 해볼게요. I'm used to sleeping on the floor. 여섯 번째,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합니다. I'm used to getting up early. 저도 당당하게 이 문장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해볼게요. I'm used to getting up early. 네,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요. 좀 늦잠 잘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일찍 일어나는 거 그래도 익숙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영어 공부하는 거 익숙합니다. I'm used to studying English every day. 네, 미니멀 영어로 공부하신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I'm used to studying English every day.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I'm not used to drinking so much.
부정의 not을 붙여서 다시 해볼게요. I'm not used to drinking so much. 저 일찍 자는 거 익숙해지지 않아요. I'm not used to going to bed early. 한 번 더요. I'm not used to going to bed early. 저 새로운 사람에 있는 거, 나 못하겠어요. 익숙하지 못해요. I'm not used to being around new people.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I'm not used to being around new people. 네, 하지만 제가 무슨 선생님으로 있을 때는 잘하고요. 그냥 학생 1, 학생 2 이렇게 일반 학생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조용하게 구석에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활발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거 I'm used to it.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표현은요. 저희는 추위에 익숙합니다 하고요. 요거 말고 여러분이 또 마음에 드는 표현 있으면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한 문장이라도 댓글에 한번 써보면서 확실하게 기억해보자 라고 하면 이게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댓글에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